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3년 1월 27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왜 항상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융 환경이 이만큼 미국의 금융 지수가 이만큼 좋아졌고요. 그만큼 완화된 환경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PC 물가 지표도 헤드라인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도 이만큼 떨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인 탓에 미국채 유동성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달러 가격이 완화되면서 미국인 입장에서의 외국인 수요가 붙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연준이 긴축을 너무 늦게 한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콜을 해서 맞추셨던 두 분이죠. 레리 서머스 교수님하고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기고를 했던 모하마드 엘 에리안입니다. 이번 이제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엘 에리안은 지금 금융 환경이 워낙 완화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그나마라도 경제가 좀 좋을 때 50bp를 올리는 게 맞다. 자기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서머스 교수님은 이번 주에 이제 블룸버그의 월스트리트 위크에 나오셔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꼭 우리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를 원했고, 어디에 비유하셨냐면은, 안개가 낀 거리를, 운전하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운전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를 커밋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면 생각의 변화가 데이터를 보고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융 환경과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이힐드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힐드의 시작은 이 밑으로가 다 이제 하이힐드죠. 그래서 더블 B, 그 다음에 싱글 B, 그 다음에 트리플 C.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가격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트리플 C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신용이 안 좋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점에 이자율을 가장 많이 주는 거였죠. 가격이 이때 제일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싱글비가 폭 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 인덱스는 거의 이제 싱글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싱글비의 가격이 평균 값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allen angels라고도 하는 이 고위험 회사채 등급, 정크본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더블 B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시세 차익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본 사람은 10월달 이렇게 여기서는 가장 안 좋은 트리플 C를 사서 지금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더블 B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이익을 많이 낸 걸 알 수가 있죠. 요런 이제 경제 환경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제 출연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갈기 차두리는 블랙락의 투자 전략, 그러니까 남미 및 북중미 북중미 남미의 투자 전략의 아이쇼에서 헤드고요. 그 다음에 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위시 트루파터. 이분은 모건 스탠리의 채권 리서치의 글로벌 디렉터입니다. 주로 하이힐드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윌 스미스는 알리안스 번스타인의 US 하이힐드의 디렉터입니다. 마지막 파이어 라운드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양적 기축,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2023년, 즉 올해 내내 지속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다들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금리, 최종 종단금리가 5%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가기하고 윌 스미스는 yes라고 대답했고요. 피셔니는 5%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인상하고 이제 쭉 유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인상폭에 대해서는 ECB가 더 많이 인상할지 앞으로 페드가 더 많이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두 분은 가기하고 위시는 위시와나스는 ECB가 더 인상할 것이다 앞으로. 그 다음에 윌 스미스는 아직 연준이 더 인상할 것이다 ECB에 비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문, 즉 지금 레리 서머스 교수하고 엘 레리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정책 오류의 위험이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하고 비슈와나스는 연준이 지금은 데이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타의 모든 지표가 좀 점점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노동 신장만큼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함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되면은 향후에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올릴 것인지 이렇게 유연할 수 있다. 옵션이 많이 생기는 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비슈와나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윌 스미스는 과부족한 긴축이 결국에는 1970년대 말로 가면서 1980년대까지 초까지 온 결국에는 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은 리세션이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과부족한 긴축이 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채 발행 시장에 그 해외 기관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 성공적으로 입찰이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제 비슈와나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환경이 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는 이제 수축하는 국면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보다 해외 투자자들 즉 뭐 아시아의 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연준이 그만큼 고금리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의 업사이드를 이제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도 개인적으로 더 보태고 싶은 거는 확실히 달러 값이 그만큼 더 싸졌으니까 장기 시계열로 봐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 그리고 헤지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 그러니까 진짜로 극심한 리세션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든지 무슨 신용위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미국채의 그 상승 이 두 가지의 이제 마이너스 베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실은 이번에 입찰에 참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적게 말씀하셔서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회사 측분이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트리플 C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사실은 이만큼 가격의 폭이 더 좋았던 거죠. 요런 이제 관점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가을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급이 좀 적었다. 공급이 적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확실히 골디락스처럼 돼가는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지표를 보고 확실히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확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아직 그런 가격의 흐름, 즉 가장 위험한 자산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이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퀄리티가 좋은 것에 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두 분은 그런 한 가운데서 본인들이 볼 때 좀 선호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확실히 이제 하이힐드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신 분이니까
핵심은 하이힐드가 레버리지 론보다 낫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 하이힐드 쪽 대부분이 이제 그 신용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WB 쪽으로 붙는 그런 경향이 있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레버리지 론은 신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소위 얘기해서 안 좋게 평가받는 신용의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힐드가 상대적으로 좋다. 그리고 본인이 볼 때는 만기가 짧은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나마 투자를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고퀄리티를 찾고 그 다음에 단기채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윌 스미스는 이제 결국에는 왜 트리플 C가 그만큼 지금 좋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그만큼 성과를 이만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굉장히 하이힐드에 적고 수요는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 많고 또 역사적으로 긴 시계열로 보면은 하이힐드 가격이 지금 결코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당화를 했고 그 대신 트리플 C는 워낙 좀 위험하니까 부채 비율이 적고 침체를 견딜 회사를 따로 골라야 되고 본인들이 진짜로 좋다고 보는 거는 저평가된 WB 단기 쪽에 고위험 회사채가 낫다. 그 근거는 단기 회사채의 그 스프레드 혹은 전체 이자는 사실은 미국 국채, 단기 국채의 이자율에다가 그 스프레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 WB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단기채 이자가 지금 현재 국채로 보면은 장기채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단기 역전에 의한 왜곡에 의해서 소위 얘기해서 단기채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는 이쪽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끝내고요. 오늘 크게 쟁점은 없었던 그런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한 주간의 이제 펀드 플로우를 etfdb.com에서 갖고 왔는데요. 요 좀 변화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ETF로 쳤을 때 펀드 플로우가 양으로 이제 들어온 유입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1 million이고요. 4 billion입니다. 4 billion이면은 4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약 4.2조 원, 4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이만큼 4주 동안 흘러 들어왔다. ETF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큰 변화는 IEMG, 즉 이머징 마켓. 우리도 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건 역시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과 뭐 아시아 전체 이머징 마켓의 주식 시장에 이만큼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회사채 시장 이거는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시장에도 그만큼 뭐 5% 정도의 그 이자를 주는 것도 역사적으로 꽤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좋다고 유럽 주식 시장에 이제 인플로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 20년물 이상의 미국 국채로도 상당한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에너지 관련 주식인데요. 에너지 관련 주식을 제외한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통 성과가 좋았던 게 2년 연속으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뺀 나머지 주식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ETF에 이만큼 펀드 플로우가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아직도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굉장히 짧은 단기채, 미국채를 추가로 매수한 세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것과 채권을 산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사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의 전략이죠. 바벨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의 그 이머징 시장의 채권에도 이만큼 펀드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뭐 탑
보면은 탑 8라고 할까요? 펀드 플로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배분 펀드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제 케임브리아, 즉 퀀트 펀드에 기반한 거고요. ETF입니다. 그리고 티커는 GAA, 이거는 Global Asset Allocation, 이거는 트리니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더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의 장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시기에 계속 현금만을 보유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tay invested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stay invested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be diversified, 배분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의 입장에서도, 외환의 입장에서도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로든 아니면은 뭐 달러든 원화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산군끼리도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타이밍은 재겠지만 내가 정 타이밍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자면은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은 주식시장이 좋으면 채권시장은 안 좋다든지, 채권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든지, 원자재 시장이 좋으면은 주식시장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자산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산들을 보유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지구 끝까지 가서도 그 수익이 나는 것을 찾아야죠. 그만큼 알파가 있는 것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편견을 갖지 말고 공부를 해보고 보유를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별 주식과 개별 채권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ETF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일하는 자산이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변동성은 줄어들고 그 대신 수익률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사업의 자금도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꼭 굉장히 잘 버는 경우에 모든 돈을 다 사업에 재투자했을 때는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 내에서도 현금을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좀 자세히 약간만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GAA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배당을 잘 주는 이머징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 주식이고요. 배당 미국 주식주.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토탈 번드니까요. 전체 애그리것으로 국채며 뭐며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죠. 이제 부동산도 있고 리츠도 있고, 요거는 현지 통화 채권입니다. 즉 달러 채권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전 세계 가치주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회사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진국 배당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캠브리아가 퀀트 펀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두 이제 팩터를 넣어서 추려서 이제 ETF를 만든 거죠. 요거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 요런 이제 또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요거는 이제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Value Factors 하이힐드 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기채, 미국채죠. 미국채. 그 다음에 미국 장기채, 미국채 장기채. 그 다음에 금도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보유를 하는 것. 이 수수료가 이제 아까우면 이렇게 일일이 좀 배분을 해서 요걸 좀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꼭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